손수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방금 댓글에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 제가 쭉 이름을 불려드렸는데 어느 분이 전한길이는 이재몽 교수는 전한길이는 저하고 갑장입니다. 한길아 고생했대. 이재몽 교수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수조 대변인 나오셨는데 우리 그때 6월 5일 날 저녁에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일날. 당일날. 예. 그때 사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주변에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이 귀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말이 들릴 정도였는데. 맞아요. 그때 이진숙 의원님하고 같이 오고. 예, 출동을 했었죠. 2달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2달이 언제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고 방금 대표님께서 그간의 히스토리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좀 벅차다라는 느낌 들고요. 제가 그날이 기억나요. 6월 5일 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진숙 의원님과 어떻게 또 이제 같이 일정이 돼가지고 현장을 갔는데 나오는 길에 어떤 청년이 우리를 붙잡고 이진숙 의원님께 우리 진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수 우파 진영에서 야당이 우리 목소리 높이고 싸우면 싸울 때마다 매번 힘없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원 내에서도 무너지고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참정권이 박탈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우리 해낼 수 있을까요? 그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청년이. 그런데 정말 2달이 지난 지금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그 외쳤던 여러분 덕분에 특검이 이렇게 통과를 한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지난 2달 지금 딱 2달 됐거든요. 오늘 8월 5일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하면서 잠실 7투표소인가 거기서 그 일이 터져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해서 4일 5일 날부터 그냥 어마어마한 2030 청년들이 태극기 들고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로 터져 나온 거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폭력 사태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늘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집회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민노총이 하는 막 쇠구슬 던지는 그런 폭력적인 쇠파이프 날라다니고. 이런 거 많이 상상하시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것과 너무나 대비되게 정말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집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그 월공에서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본 날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언제 이런 문화적인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정말 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저는 참 6월 제가 구포 덕천초등학교입니까? 거기 가서 투표를 하고 6월 4일 날 올라와 가지고 6월 5일부터 목이 쉬어 가지고 목이 쉰 채로 제가 올공에 갔었는데 그때 간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요. 와, 이게 우리 손수조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이걸 여론화할 수 있을까요? 2달 만에 성공했습니다. 2달 만에.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국민 항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안이 저자를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 수사 대상 구속 수사 대상 1호가 위헌안입니다. 출국 정지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자가 왜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연연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재명의 밥 친구인지 술 친구인지 하는 이제 위철한 이 사람이 결국 선관위원장 이제 대행을 하면서 계속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선관위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될 상황인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무엇을 누리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선관위와 민주당과의 이 유착 관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이 특검에 대해서 그 수사 범위에 그 민주당이 딸려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선관위 직원들과 같이 해외 연수 가고 같이 그
이제 투표 용지 주는 업체에 일을 맡겼는데 그 간부가 민주당 출신이고 뭐 이렇게 지금 다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가 언론의 보도만으로도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민주당과의 유착 뭐 청와대까지 들여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총 책임자는 어쨌든 행안부인 것이고 행안부와 청와대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과의 유착관계 다 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철한 이의자가 계속 그 자리 지킨다고 뭐 숨길 수 없어요. 이제 백기투항 할 때가 됐습니다. 그 위철한 카드뉴스 올려놓고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위철한 이자가 작년 10월에 작년 가을에 뭐 취임했나요? 이 직원들에게 보내는 취임사가 공개된 이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위철한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사퇴하지 않는다. 사퇴하지 않는다. 자신이 선관위를 향한 외부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겠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위철한 이거 어째야 됩니까 이거?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빼박 증거가 속속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요. 지난 대선 그리고 그 앞에 총선까지 굉장히 지금 이 적폐의 부정선거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목소리를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라고 이렇게 치부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이 자들이 음모론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여러분 잘 뜯어보셔요. 위철한 같은 저런 사람. 그리고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다. 탈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뭔 헛소리입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이러한 판국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다 합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내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음모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딱 안까마 수까마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부정의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왜 이것을 부정하죠? 왜 이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눈뜨고 보지 않고 자꾸 이거를 안 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뭔가 지금 캥기는 게 있다. 네, 바로 저런 사람들입니다. 위철한 저런 사람들. 위철한. 네,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구린 구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선거를 부정하고 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조갑재하고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 그 TV조선에 나와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조갑재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께서 아마 조경태 의원의 11시 그 기자회견을 딱 보시고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조경태가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한다. 부정선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오는데 같은 당의 김은혜, 주진우 의원은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막 찾아내고 있는데 조경태는 뭐 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 여러분들께서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야 되는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가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 어딘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부정의했던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관계 그리고 그간에 조작했던 이 선관위의 조작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참 목소리를 높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전선을 흐트리는 자들은 저는 다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민주당도 합의한 특검,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 국회의원 단 2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이주영 의원 딱 2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이 2사람은 그렇다면 왜 반대표를 던졌느냐? 네, 이것도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물론 그들의 명분은 개혁신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것만일까요?
이준석 의원이 어떤 작자였습니까? 이 부정선거라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이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위철한 조경태, 이준석, 이 자들은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오는 이 상태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이 원하는, 이 국민들이 외쳤던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김은혜, 주진우 의원들의 노력으로 드러나는 이 증거가 불편하십니까? 왜 불편하시죠? 불편한 당신들이 불편한 존재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국에서 여러분들 어떤 메시지들을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쪽에 탈을 쓰고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전환길 댓글 그만 쓰세요. 전환길 고생했다니까. 제가 전환길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길 고생했어요. 지금도 저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태극기 들고 어제도 방송 보니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전환길 한길이가 여기 와서 방송을 했습니다. 전환길 관련 댓글은 그만 쓰시고 방송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손수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댓글 좀 쓰세요. 이준석이 왜 부정선거를 부정할까? 이거 굉장히 수상한데, 이거 냄새 나는데. 그러니까요. 본인이 이때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준석은 누구보다도 그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 노선의 최일선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토론도 했었고 그 토론을 하는 와중에 뭐 이 투표용지를 뭐 접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거 선거법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다가 투표용지를 접어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영상 아시죠? 접어서 본인이 읽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본인의 논리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의 논리가 무너지고 본인의 정치 여정이 무너지게 생겼죠. 은퇴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던지 그냥 지금 뭐 계속 이 선관위 특검 같은 중차대한 법안에 괜히 깽판 놓고 반대표 던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이 내뱉은 말 정계 은퇴하겠다는 말 지키시던지 양가 이제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 이준석 의원은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겠지만 그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정치인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돌아가신 고 김종필 총재님께서 경제는 돈으로 하는 실업이고 정치는 말로 하는 허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말에 책임져야 될 사람 또 나타났습니다. 뭐 돌려차기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네,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당내에서 또 벌어져서 참 민망하고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또 전선을 형성을 하고 가열차게 지금 국민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굳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회를 열면서 이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가열차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정신 차려라. 이재명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토론회를 여는 자리에 뭐 토론회 여는 건 좋아요. 토론회 여는 건 알겠는데 그 자리에서 서범수 의원이 카메라가 다 켜진 상황입니다. 카메라와 취재진이 다 있는 상황에서 막말을 합니다. 다름 아닌 진종호 의원을 보고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아, 근데 왜 해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진종호 의원이 스포츠맨이라 가지고 뭐 그런 게 떠올랐는지 체육인이라서 아니면은 뭐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가 지금 오는데 그 돌려차기라는 얘기가 계속 머릿속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입 밖에 나와 버린 건지 아무튼 이 굉장히 부적절한 아주 그냥 폐륜적인 막말인 것이고 이것이 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2차 가해이고요. 이 그냥 죄송하다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피해자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저는 그 돌려차기 피해 당하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마구 구타당하고 정신을 잃는 그 영상 보기만 해도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근데 피해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에게
그 돌려차기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데 네. 그 얘기를 그 피해자에게 다시 이렇게 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가지고 가열차게 전선을 형성해서 지금 이 비판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예. 이 전선과 이 에너지를 모두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 피해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거취 표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오후에 뉴스 검색을 쭉 하면서 갑자기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런 페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뭘 잘못했나 검색을 해보니까 결국 그 토론회 한동훈 주최 토론회에서 돌려차기 진종호에게. 근데 진종호 의원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또 말이. 네, 그 카메라가 다 켜져 있고 취재진이 다 있는 상황에서 서범수 의원이 진종호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해보라 이랬더니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뭐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 영상을 보면서 지금 영상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분들 지금 그 영상 혹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동훈계 개모임 하는 줄 알고 왔나? 이분들은 모이면 이런 식으로 시시덕 그 낄낄거리는 농담 따먹기를 하나? 근데 본인들 사적으로 하는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공적인 특히나 이 피해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이 자기들 무슨 개모임 하는 줄 알고 농담 따먹기를 했다는 거 정말 경악스럽고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면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이제 한동훈계인데 이분도요. 뭐 제가 직접 연관이 된 분이라 좀 그렇지만 동두천 연천 양주에 계시는 김성원 의원이 김성원 예전에 한동훈에게 공천을 받기 직전에 수해 현장에 가서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맞아요. 이렇게 2차 가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은 저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김성원도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김성원.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주최 토론회에서 서범수 의원이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 했더니 진종호가 저는 특기가 손인데요. 사격 선수니까 손을 잘 쓴다 이 소리 같은데요. 한번 저걸 한번 먼저 보시고 보시면서 근데 저런 이야기를 말이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성원도 한번 찾아줘 보세요. 오디오가 나옵니까? 그냥 오디오는 안 나오고 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저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취재진과 카메라가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농담이었다, 뭐 사적인 실수였다라고 전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친한계 의원들이 아무도 말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지금 저 발언, 이 폐륜적인 저 발언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아무도 못 느낀 거예요. 저기에 그 돌려차기의 피해자인 그 여성이 참석하신 거죠. 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저 말을 할 때는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다. 많은 분들이 저 이야기를 듣고 언론인 분들이 듣고 이게 이 피해자 여성에게 전해진 거죠. 이런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시시덕거리더라. 김성원도 한번 찾아보세요. 김성원. 김성원 장마에 뭐 비가 더 많이 와야 뭐 되겠다. 뭐 이런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혹시 나오면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제 이 토론회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같은데 여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 초록은 동색인지 전부 다 친한동훈계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 이제 박정훈 의원 옆에 있는 거 보셨고요. 뭐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뭐 정현우 의원 등등 제가 그 아마 리스트는 언론에 지금 이제 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에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금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자기 정치 입신양면에 지금 도구로 삼고 있거든요. 아주 이거가 내 정치 생명을 걸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 돌려차기 피해자 여성까지 그 현장에 불러가지고 굳이 토론회를 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기분이 좋았나 봐요. 우리가 이 아젠다를 선점해서 간다. 한동훈 잘한다. 한동훈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들떴던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이성을 잃고 돌려차기 해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저 김성원 의원도 그럼 어제 저 토론이 왔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워낙 뭐 친한계 의원으로 삼선 의원으로 뭐 다 이름이 나 있는 분이기도 하죠. 이런 네. 망언들 김성원 의원이 저 2022년에 했던 저 궤변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 다시 이 준비 없는 재해가 일어날 수해 현장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봉사활동하면서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 됩니다. 현역 의원 이병철 씨. 한번 어떻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어. 태춘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 의원님, 이거 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수해 피해를 당하신 저때 아마 인명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중앙일보도 보도를 했군요. 네. 2022년 8월 11일이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러니까 사진 잘 나오게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본인 정치하기에 좋게, 그렇죠. 자기 정치하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제 그 토론회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국회의원들 누가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예. 그래서 저때 이제 김성원 의원이 저 발언을 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러한 진짜 폐륜적인 발언, 2차 가해성 발언을 해서 당 징계를 받은 자를 그 다음 총선에서 전략공천합니다. 전략공천. 한동훈이 전략공천합니다. 한동훈이 전략공천. 네. 아.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그 또 전략공천 했던 분 중에 송파에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송파에 계신 그분은 또 아동 학대 논란이 또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그 SNS 페이스북에 그 아이 사진 예. 관련해서 이제 아동 학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한동훈 씨가 도대체 사람 보는 눈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공천 주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언 네. 릴레이 하는 저 정치인을 골라서 공천, 전략공천, 그게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저 총선이 폭망한 거죠. 자, 어제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앉아있는 저 국회의원들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왼편에 한지아 의원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유영원 의원이 보이고, 박정훈 의원이 보이고, 오른편에 저기 박정훈은 서범수 의원도 보이고요. 고동진 의원도 보이고, 네. 등등등 많은 한동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진에 안 잡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보안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이 토론회 자체는 좋습니다만 자기들 뭐 사진 찍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몸이 토론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서범수 진종호 의원의 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요, 일부 당원들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윤리위에 징계 서한을 지금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뉴데일리 단독 보도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에서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모든 폭탄 투하를 지금 국민의힘을 향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느냐? 예. 피해자 앉혀놓고 저런 식으로 돌려차기 해보라는 말을, 그런 망언을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하고 있느냐라고 예. 이렇게 맹폭을 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이거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징계며 스스로의 거취 표명이 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재빠른 좀 이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거 국민의힘 단체로 욕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윤리위 징계는 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뭐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네, 일단 지금 두 분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7인 체계가 다시 세팅이 됐습니다. 예. 다가오는 이제 7일에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 우종한 부위원장, 뭐 황경 의원 이 두 분이 자꾸 언론에 출연을 해서 예.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다가오는 7일에는 이분들까지 다 해서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징계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회의를 빠르게 속개를 해야 됩니다. 예. 해서 이 묵혀져 있던 이런 징계 사안들은 좀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중론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돼서 의결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10월부터는
경찰 수사권 독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죠. 네, 국민의 60%가 반대한다. 찬성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여러 가지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 대표적인 이 친 이재명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허지웅 씨가 있는데 예, 예. 이분마저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재명이 거부권 안 쓰면 나는 이재명 지지지 완전 철회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때까지 이재명을 그래도 믿고 지지했던 그리고 예. 여당을 지지했던 분들이요. 이 이슈 그리고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친여 지지였는데 예. 이것 때문에 나는 지지 철회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좀 있더라고요. 아하. 우리 오늘 아침에 그 여론조사 나온 거 그거 통계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검찰 보안 수사권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 쿠키뉴스가 한 거. 거기 보면은 그 우리 카톡에 있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에 한 1000여 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미 이 광주 장윤기 사건의 그리고 돌려차기 피해자 사건을 보면서 검찰 보안 수사권 이건 살려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필요하다가 62.5입니다. 네. 필요 없다가 31.8이에요. 근데 여기 필요하다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가 42.7이나 됩니다. 네. 42.7.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것을 강력하게 선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42.7%. 그러니까 거의 국민 절반 이상이 이것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어떤 피해가 있을지가 너무 명약관화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해외 순방에서 와서 거부권을 과연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국무회에 통과를 시킬 것인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저 아마 42.7% 응답하신 분들은 그 지점도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뭐다? 이 보안 수사권 마지막에 끼워 넣기로 했던 공소 기각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시켜 놨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이거는 이재명이 본인 죄를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꼼수를 부려서 저 법을 바꾼 거다 라는 것을 파악하고 지금 저렇게 국민 절반 되는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네. 그 여론조사를 보면 그 경찰 신뢰도도 제가 카톡에 띄워놨는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같이 보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살려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경찰은 그럼 어떻게 경찰이 믿을만 하냐? 일반 국민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럼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을 보고 어느 국민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41.4%도 너무나 많이 나온 수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한 아이의 이 정말 억울한 죽음을 그냥 묻으려고 그랬어요. 이 증거들을 은폐하고 그런 이 사건을 겪었는데 우리 국민이 전 국민이 목도했는데 어떻게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여론이 안 좋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예. 그냥 이재명 좌파 정권은 지금 당대표 뽑는 선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개딸들 표 받으려고 그냥 이거를 제물로 던져버린 겁니다. 이재명이 국민을 포기한 겁니다. 어허. 사실 이재명도 대통령 자리에 앉아 보니까 이거 당 대표 시절에야 이거 검수완박 이야기하면서 예. 검찰 수사 완전 폐지해야 된다고 외쳤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보니 이건 아니거든요. 예. 아무리 봐도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성호도 반대했고
검찰총장 대행하는 검찰총장 대행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어요? 바로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이 당대표 나오면서 두 손 두 발 든 겁니다. 그렇군요. 국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국무회의에서 이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합니까? 경찰이 스타벅스 압색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알아서 납작 엎드려서 5.18 그 이슈 가지고 스타벅스가 마케팅했다는 그 이유로 그게 어떤 기획이 있었고 의도가 있었는지 나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위해서 지금 스타벅스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서 이 경찰이 스타벅스를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광고 하나 보시고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고기능 냉감 소재 휴비스 듀라로는 100% 국내 생산, 100% 국산 원사로 열을 빠르게 분산, 밤새 쾌적한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즉각적인 쿨링감, 전기료 부담 없이, 선풍기 사용만으로도 냉감 효과는 극대화, 세탁 후에도 냉감 지속력은 처음 그대로, 끈적임 없이 뽀송뽀송 언제나 상쾌하게, 슈퍼 섬유 휴비스 듀라론으로 한 차원 다른 쿨링 수면을 경험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주 숙면 취하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갈수록 무더워지죠. 이럴 때 제가 듀라론 쿨매트 하나 홍보 드리겠습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요, 섬유 재질이 아주 시원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자고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시죠. 쿨매트를 깔고 자시면은 재질 자체가 굉장히 시원한 재질이라고 합니다. 이 듀라론 쿨매트는 100% 국내 생산입니다. 중국산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한 잠자리를 원하신다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 구독자님들께는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저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듀라론 쿨매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쿨매트 저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쿨매트 깔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좀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손수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스타벅스를 압수수색했다. 근데 압수수색한 그 혐의가 고소고발된 게 무슨 모욕죄 뭐 이런 거던데요? 그러니까 5.18 관련된 이제 그 건으로 이거를 지금 압수수색까지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최근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급거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쿠팡 사태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과도한 제재,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으면 이렇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어쨌든 형평성이 맞으면 모르겠지만 쿠팡에게 가해진 어떤 과도한 그런 제재들 이런 것 때문에 외교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게 외교가 흔들리니까 경제도 흔들리고 이렇게 연쇄작용이 있는 것인데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 예. 예. 참. 자, 그런데 여론조사 우리 하나 더 보죠. 지금 그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국정수행 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쿠키뉴스 오늘 여론조사 보면 이렇습니다. 잘 못한다. 51.7.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한다가 50% 넘은 것이 한 일주일 됐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못한다라는 반응이 잘한다보다 훨씬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있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여러분 보시면은 예. 리얼미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이 친여 성향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인데 조사한 이후로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아하.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저치가 나왔고 그것이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경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점점점 떨어진다라는 예. 거. 7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동산 문제 있고 주식 문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 수행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눈여겨서 제가 봤던 것이 뭐냐면 이번 오늘 쿠키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예. 30대에서요. 30대. 30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부정평가가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잘못한다가 70.4%입니다. 30대.
30대에서 와. 이재명 못한다가 70.4%입니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데요. 예, 그냥 한 반에 애들 모아놓으면 그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이재명 욕한다는 거예요. 아하. 잘한다는 게 28%. 28%. 아하, 아니 큰일 났다 이거. 네. 지금 사실 2030 세대 저기 보시면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1.3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잘하고 있다가 32%에 그치거든요. 뭐 다소 잘한다, 다소 잘못한다는 빼더라도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1.3이라는 것은 거의 절반에 육박한 숫자인데 맞습니다. 이건 뭐 민심이 민주당 그 좌파 세력 민심 좋아하잖아. 민심.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도 민심이 뭐 좋지 않았어. 민심이 완전 뒤집어졌는데 보니까. 근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 방금 말씀하셨지만 2030의 민심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재명 지지하면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30대에서 특히나 더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가 또 있죠. 네.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예, 이 이제 김용범이 억지로 급하게 만들었던 이 레버리지 ETF 상품. 예. 이게 35세 이하의 이 계좌주들,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 이제 계좌가 완전 자동 강제 파산되는 예, 비율이 100% 중에서 60%가요. 바로 35세 이하인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 30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월급만 따박따박 모아가지고는 뭐 집도 장만하기 힘들고 네. 여러 가지 자산을 불리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주식, 왜냐면 나라에서 하래. 네. 나라에서 주식을 하래. 청와대에서 이재명도 집 팔아가지고 ETF 넣겠대.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0대 입장에서는 이 레버리지 상품에 가입을 좀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이 개미들, 이른바 개미들 피눈물 흘리는 게 30대가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 아랑님 댓글 쓰신 아랑님은 그 분석을 거꾸로 하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가 41.3이 아니고 아주 잘못하고 있다. 이게 41.3입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해외 순방한 거 대는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해외 순방. 지금 뭐 나가서 뭐 돈만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론도 있던데 해외 순방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성과 없음이 42.5.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제 성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47.7%인데요. 예. 여러분 보통 역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요 웬만해서는 잘 봐줘요. 잘 그래도 봐주지. 대통령이 대통령이 외국 나가지고 한국 코리아 세일즈 하는데 웬만하면 잘 봐줍니다.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 없다가 지금 42%가 나온다는 거는 저거는 그냥 왜 나갔니? 너 나가서 뭐 했니? 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요 해외 순방 평가 부분도 2030들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30대들은 이 해외 순방이 성과가 없다고 답한 게 61.7%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싫어하는 것도 70% 넘는데 해외 나가서 뭐 아무리 해외 나가서 그나마 제일 잘했다고 하는 게 지금 AI 투자거든요. 예. 보통 나가가지고 막 기업들 만나서 AI 투자 받아왔다 이렇게 발표하면 30대들 좋아해요. 예. AI에 대해서 빠르게 돌아가니까. 근데도 61.7%가 나가서 한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뉴스에다가 대고 몇 조를 투자를 받았니 약속을 했니 얘기를 해도 뭐다? 이재명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못 믿겠다. 라는 겁니다. 아니 예전에 관세 협상할 때도 협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관세 협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따져보니까는 웬걸 너무나도 이 협의문이 필요했던 협의문이 없어서 모든 것이 망했던 협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조금 한 주 정도 지났긴 한데 현 대통령이 재출마에 위해서 그 헌법을 고치는 연임제 개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반대 61.2. 이건 뭐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이건 그냥 이재명 내려와. 예, 이재명 내려와. 뭐 예전에 뭐 한 연예인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나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적이 있죠.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이재명 나와, 이재명 내려와.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다. 저 수치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임제가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에 왜 반영이 됐냐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저 얘기한 거잖아요. 예. 현 대통령 연임 문제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실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앞불싸 싶으니까 다시 주워 담으려고 했어요. 예. 아니야. 그런 의도가 아니야. 했지만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 대통령 당신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 본인이 이재명 입으로 나 연임 안 한다라고 얘기해.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 했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끝까지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예, 내려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손수조 대변인 모시고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손수조 대변인님 국민 애국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에 락 페스티벌이 합니다. 되게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한 밴드가 5.18 영상을 막 틀어대면서 선동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서 이 5.18 현장 때문에 K-팝이 태동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막 5.18 영상을 틀고 선동을 하는 락 페스티벌을 해요. 네. 이게 다 박찬대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바뀐 상황이거든요. 문화계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 때문에 K-팝이 태동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이 인천에 정말 유명한 이 락 페스티벌이라는 문화 축제를 왜 이런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드느냐, 가져가느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뜨겁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